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점 정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직후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서 직접 줄리, 검사 동거, 출입국 기록 삭제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직접 붙였습니다. 모든 의혹과 논란 빠르게 정리해보죠. 우선 줄리와 양 검사입니다. 김건희 씨는 줄리라는 접대부로 일을 했고 이때 검사들을 알게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 만나기 전 유부남인 양모 검사와 동거를 하고 해외여행도 갔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출입국 기록을 삭제했느냐라는 의혹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김건희 씨는 기막힌 이야기다. 대학에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들과 모여 살았으며 일방적인 공격이다. 지울 수 있으면 가르쳐달라. 이와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정대택 씨가 등장하는데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와 즉 김건희 씨 어머니이죠. 이 사람과 18년간 법정 분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장모 최 씨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재밌는데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이 불륜이 맞으며 자기가 여행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의혹의 불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양 검사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해외여행 경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고, 두 번째는 2,2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당시 양 검사는 가족이 미국에 있었고 기러기 생활을 했는데 부인 계좌로 이 돈을 받았고 송금자는 장모 최모 씨가 찍혀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정대태 씨는 이 같은 뇌물을 양 검사가 받고 뒷배를 봐줘서 자기가 최 씨와의 분쟁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KBS 홍 기자가 이를 자세히 취재하는데 여행을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기록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기록 보고 안 갔으면 우리가 깨끗이 사과하고 취재 중단하겠습니다. 내가 왜 보여줘야죠? 하지만 며칠 후에 전화로 거기 갔습니다. 여행 경비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가 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200만원 송금에 대해선 입금된 돈은 무엇이죠? 미국에 아들이 다쳐서 치료비를 급하게 보내야 했는데 내가 은행 일을 잘 몰라 제이슨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이슨은 김건희 씨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이슨이 최 씨에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다 믿어주겠습니다. 그럼 갚았습니까? 계좌 채원 아니고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검찰에서 매달 10일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걸 몇 달 모아서 줬어요. 2,200만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갚았다 라는 진술인데, 그래서 정대태 씨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와의 재판에서 양 검사가 뇌물을 받고 죄를 뒤집어 씌우니 이를 확인하려면 여행 경비를 확인해야 한다 라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두 차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확인을 하는데 1차에선 장모 최 씨의 기록이 확인됩니다. 2차에선 김건희 씨 기록이 나오는데 2012년부터 나와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 2004년인 것이죠. 양 검사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갔다고 했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왜 2012년부터 나올까요? 그래서 출입국 기록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있죠. 사실 박사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들도 의혹이 많은데 대표적인 박사 논문을 알아보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관상 보는 앱을 만듭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겠죠. 그리고 이 관상 보는 앱에 대한 특허는 2004년 홍모 씨가 이미 냈는데 김건희 씨는 이 사업계획서와 특허를 가지고 단순히 형태 정도를 바꾸고 거기에 네이버 블로그 기사를 첨부
성가에서 논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우. 이것들을 보면 박사 논문과 일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기초 수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회원 유지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어떻게? 멤버 유지로. 그 뭐죠 이게? 그 외에도 문장 구성, 맞춤법,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부족함에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결과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의 가족님이 여기서도 등장하시는데, 2013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3층에 김건희 씨 소유가 있었어요. 당시 10억 정도 했고요. 여기를 삼성전자가 7억 주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6억 대출받아 들어간 거예요.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 세계적 삼성이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와우. 웃기죠? 잠깐 설명 들어가자면 10억짜리 이 집에 전세금 7억에서 6억 빼주고 나면 경매 나와서 팔아도 사실상 삼성이 가져갈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에서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감수하고 세계적인 삼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7억에 자기 돈 1억 5천을 보태서 8억 5천만 원으로 17층에 더 큰 평수의 신혼집 전세를 얻었습니다. 즉 삼성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전세금을 대주기 위해 깡통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7억을 주고 이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삼성은 이 상황을 해외 교포 엔지니어가 직접 집을 구해왔고 우리는 지원만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거 가져오면 다른 거 알아보세요 하는데 삼성이 그냥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건 2010년부터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2012년은 윤석열, 김건희 씨가 결혼한 연도이고, 당시 윤석열은 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내사 보고서 38페이지짜리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방법, 일시, 공범자 8명, 제보자 등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 중 공범자 8명 중에 김건희 씨가 있고 이 김건희 씨가 2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보면 주범 이모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주가 조작을 의뢰받고 공범 8명을 모집해요. 주가 조작은 한두 명이서 하면 들통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작을 했다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걸 주가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경찰에서 못해요. 검찰에서 영장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해야 가능한 건데 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 진전이 안 되고 7개월간 질질 끌다가 내사 종결해버립니다. 이상하죠? 이건 경찰에서 묻었는지 검찰까지 갔는데 중단된 건지 확인되진 않는데, 근데 이때 윤석열은 뭐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검사였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CBS에서 중요한 보도를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모 상무와 윤 총장 참모 최모 씨가 동일한 IP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수십 번의 주가 폭등이 있던 시기에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장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일 IP를 썼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없고 수사가 내사 종결돼 버렸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가 조작이라는 사기범이었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죠. 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사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의전과 경호를 받는 영부인이 주가
주가 조작 사기 범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용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건 의혹은 밝혀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